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은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 살리지 못했나? 새드 무비로 끝난 구준엽, 서희원. 두 사람의 영화 같은 사랑 풀스토리. 서희원 씨의 올해 나이가 48세라고 들었는데 독감으로 인한 폐렴,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침, 폐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48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몇몇 단서들과 또한 좋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29일 기침과 천식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가족여행은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현지에서 점점 더 컨디션이 악화가 됐던 거죠. 31일 구급차를 이용해서 인근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퇴원하고 숙소에서 쉬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던 거죠. 직접적인 이유는 이 독감에 의한 폐렴이었는데 여기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폐혈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폐혈증은 장기 손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서희원 씨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게 대만 매체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구준엽 씨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구준엽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괜찮지 않고 이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이 사실을 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준엽 씨는 서희원 씨의 임종을 지켰다고 하고요. 마지막 작별 키스로 서희원 씨를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망 나흘 안에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유해를, 시신을 그대로 대만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화장 절차를 마친 후에 구준엽 씨가 유족들과 함께 6일 대만으로 이 유골함을 직접 운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서희원 씨의 가족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대만 현지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많은 아시아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희원을 대만으로 데리고 올 때 공항에서 촬영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는 삼가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희원 씨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데 서희원 씨는 워낙 어릴 적부터 데뷔해서 곧바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탑스타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는 동시에 또한 파파라치에 시달려 왔다는 거죠. 죽은 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추적하거나 따라오지 말아달라는 게 유족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면서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구준엽 씨는 대만으로 함께 이동한 후에 장례 절차를 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벌써 유산 및 양육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어쩔 수 없이 직면할 과제지만 아직 장례 절차가 마치지 않은 시점에 현지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일단 서희원 씨의 재산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약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유산뿐만 아니라 양육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서희원 씨는 지난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뒀는데 지난 2021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법적인 부부가 현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즉,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2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3월 분명 현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만법에 따라서 구준엽 씨와 두 아이, 3명이 이 유산을 3등분으로 나눠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양육권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서희원 씨와 결혼을 하면서 아빠 역할을 했지만 두 아이를 구준엽 씨가 직접 입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은 나머지 한쪽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동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친부인 왕소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소비가 두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준엽 씨는 두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서희원 씨의 다른 가족들, 부모님이 우리가 조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또 왕소비 씨와 어떠한 상황을 정리를 해야겠지만 구준엽 씨가 내가 서희원의 남편이기 때문에 두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매체들은 과연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두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유산 배분은 어떻게 될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준엽 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구준엽 씨는 지금 슬픔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매체와는 접촉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몇몇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클론의 멤버죠. 강원래 씨의 아내인 김송 씨는 구준엽 씨에도 굉장히 깊은 친분이 있거든요. 연락을 취했지만 뭐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 디자이너 이상봉 씨 역시 문자를 보냈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준엽 씨는 묵묵하게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다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은 오는 2월 8일이 결혼 3주년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치른 그 날을 본인들의 결혼 기념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3주년 결혼 기념일은 이제는 서희원 씨의 기일로 기억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준엽 씨가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단은 금물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구준엽 씨가 본인의 입장을 한 번쯤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같은 사랑을 나눴다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자, 두 사람의 첫 번째 인연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구준엽 씨는 사고 전 건강했던 강원래 씨와 함께 클론으로 활발히 활동을 해왔고요. 대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한류 스타였습니다. 당연히 현지 활동도 많았겠죠. 이때 대만의 한 파티에서 서희원 씨를 처음 만났고 그 당시 두 사람은 1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7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자유롭거나 또한 오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죠. 서희원 씨는 왕소비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을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어떻게 취했을까요? 20여 년 전 연락했던 그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서희원 씨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번호를 그때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돌아왔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구준엽 씨는 서희원 씨에게 청혼을 했고 서희원 씨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22년 2월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결국은 죽음이 다시금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된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슬픈 러브스토리에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팬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준엽 씨가 하루빨리 이 상황을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추후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서도 저희가 취재 후에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